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7주차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차만 지나면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좀 의미 있는 수업이 되고 있는지 어,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중간고사가 좀 진행이 되고, 또 그 성적들과 결과들을 좀 보면 어느 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전반부에 청소년에 관한 내용들과 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뒤에 남아있는 시간들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뭐 이슈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로 다루어져 있고, 그 내용들 역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쩌면 수업 시간이 각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더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수업을 더 좀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의 상반기의 마지막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것들만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되고 있는지, 잘 남아있는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관한 법들이 어떤 법이 구성되어 있고, 그 법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이나 또는 청소년 지도사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좀 명료하게 이걸 정리를 해두면 뒤에 훨씬 수월했던 것이 이제 제가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법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다 정도는 좀 숙지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관련 뭐 5법 또는 6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보호법, 복지지원법, 활동진흥법, 그리고 아청법,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청소년 6법이 되는 겁니다. 연도 순으로 보면은 이렇게 청소년 관련 법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육성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 기본법, 그리고 이제 청소년 보호법 이렇게 가지만, 그 이전부터 육성법 이전부터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의 정신이 이제 아동복리법인데요. 이런 이 기본적인 사항이 분명히 청소년에 관한 그 청소년계의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기본법이 나오기 전부터 이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관련 이제 청소년 관련 법에 관한 국가고시에서 물어볼 때 그 순서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연도별로 어떤 법이 먼저 제정되었냐라는 순서를 물어보는데, 이게 현대에서 지금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명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청소년 보호법의 전신이긴 한데,
문제 자체를 현대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청소년 법을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의 청소년 법을 중심으로 보면 기본법과 보호법과 복지지원법, 활동진흥법, 아청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분이 되는데 연도 순으로 보면 기본법과 보호법과 그 다음에 아청법, 다음에 복지지원법과 활동진흥법,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이렇게 중간에 미성년자 보호법이나 육성법이나 또는 예전에 이제 사용되었던 아동복리법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두기는 했습니다만 미성년자 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같은 법이라는 거, 또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이 같은 법이라는 거, 이 두 개를 좀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놓고 제일 먼저 요 두 개가 만들어졌고 다음에 육성법이 나왔고 그리고 기본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보호법 그리고 아청법 복지지원법 활동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도 순서를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걸 또 넣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관련 법으로 지칭하는 것에서 사실은 아동복지법은 좀 제외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좀 법령이 입에 익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법이다.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들이 있는지 보면 청소년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 관련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헌법에서는 국민의 어떤 인권적인 차원이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니 당연히 청소년에 관한 내용들도 헌법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민법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부모의 역할 이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과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에 대한 의미를 이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어디에서 생활할지를 정해줘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민법을 제외하고부터는 이제 청소년 관련 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동복지법이 청소년이 해당되는 법이긴 하지만 청소년 분야에서는 오히려 아동복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청소년의 관련 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내용을 통해서 조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법, 청소년 관련 법은 아무래도 청소년 기본법이 되겠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분야에서 헌법이라고 지칭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과 어떤 단어와 어떤 개념들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9세에서 24세까지의 이제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책임을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파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활동과
복지, 보호 이러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도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정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본법에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요한 컨셉, 그러니까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은 청소년 연도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연도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좀 다룰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진흥법, 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이렇게 일단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 말고 기본법이 1, 활동법이 2, 중요한 순서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법,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보호법, 이렇게가 청소년 관련 법 중에서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외에 있는 이제 남은 두 가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청법은 청소년의 성에 관한 법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목표로 하기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활동진흥법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수련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복지 지원은 이제 지원에 초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상담과 이제 복지 영역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우대, 지원, 청소년 우대, 청소년증, 그리고 청소년 생리대 지원,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적혀 있고,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생활 지원, 교육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의 현물이나 현금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제 판매 금지 조항이 있고요. 방송 매체나 음악 등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연령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연령 기준을 함으로써 보통 우리가 13세와 15세, 19세 또는 전 연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표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책임을 명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될 수 있겠죠. 이게 5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은 당연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형법에서 다루는 것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뭐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뭐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부분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청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마 6번째 법인데요. 이것은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내용, 그리고 무슨 요구조사, 이런 내용들이 관련 법에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청소년 6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뭐 교재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물론 정리를 한 거고, 저는 꽤 많이 이 내용들을 보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잘 러프하게 나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대략 이런 정도로는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이제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암기도 하시고 좀 외우고 그런 준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또 넘어가서 또 다르게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법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복지지원법에서는 이제 청소년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활동진흥법에서는 수련활동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책에 관한 것들을 조금 러프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강제적으로 또는 좀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정책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정책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정책 수단, 다음 이 정책에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부담자들, 이렇게 해서 목표와 수단, 대상,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책 대상에서 수혜 집단과 정책 비용 부담자에 대한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혜 대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책은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이 청소년 정책인 이상 기본적으로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 이 정책의 주된 수혜 집단은, 수혜 대상은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정책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비용을 투자한 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개념입니다. 비용은 누구나 다 냈고, 근데 그 비용을 냈으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한정되게 되면, 이렇게 혜택이 되지 않고 남는 사람들, 청소년 외 국민은
세금은 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비용 부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총괄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 혜택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이 주된 수혜 대상이 되고 노인이 아닌 사람은 비용 부담자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대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정책을 이제 수혜받는 대상이 되겠지만, 특정 정책에 대해서 한정시켜 보면 이렇게 수혜 대상과 비용 부담 대상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고, 청소년 정책이니까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고, 그러면 같이 세금을 냈지만 정책에 대한 어떤 혜택은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 비용 부담자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대상의 선택 기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청소년 정책이다 보니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복지 서비스는 현금, 현물, 그리고 사업 및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죠. 그러나 크게는 현무, 현금, 서비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다. 여기 있는 내용은 비단 청소년 정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전체가 이러한 서비스로 구분이 되고 있죠. 현금, 현물, 바우처, 사회서비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보장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 동일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전달 체계인데요.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면 국가가 법률에 따라서 어떠한 수행 역할들을 정해놓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청소년 정책에 해당하죠. 이러한 정책의 수단과 방법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이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는 계획된 형태로서 이것이 잘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수행하는 방법들을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면 뭔가 서류를 구비하고 준비하고 절차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행정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도 행정에 해당할 수 있고, 어쩌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역시 행정 안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행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정책을 보다 좀 광범위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은 보다 사무적이고 실무적이라는 것에 인식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행동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죠. 경영은 어쨌든 더 많은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지만, 경영은 상위 계층에서, 행정은 오히려 하위 계층에서 하는 실무에 가깝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영과 행정에 대한 개념은 좀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행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조금 더 구체화해 봤습니다.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활동과 지도 육성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 확립하며, 단체와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청소년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일 상위에 있고, 이 여성가족부 아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있고, 이 중앙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활동 영역에서의 중앙기구는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되겠고요. 복지 관련 영역에서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좀 중앙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밑에 활동진흥원, 그리고 상담복지개발원이 있고, 활동진흥원 밑으로 활동진흥센터나 수련시설들이 나오고,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밑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포함이 된다.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청소년 시설에 대한 수련 시설에 대한 구분인데요. 수련관과 수련원은 비슷한 형태의 기관이지만 수련원에는 숙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둔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청소년 수련원은 다양한 수련거리들과 숙박 기능을 갖춘 시설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거리들을 가지고 있다. 야영장은 야영을 지원하는 곳, 유스호스텔은 여행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시설이고,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역시 청소년 육성제도론에서 충분히 잘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할까 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 이제 온라인 수업 시간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잘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웃으면서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또 상반기 이번 한 주차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